안녕하세요. 악재들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증시가 안 좋았죠? 예. 안 좋은 데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정리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파월 자체가 뭐 증시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뭐 오를만 하면은 계속 초를 치는 대사들을 합니다. 며칠 전에 중앙은행 총재들이랑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고물가, 고금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저물가, 저금리는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관점으로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영원히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착륙을 보장 못하겠다라는 단어를 했어요. 고용은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물가를 2%로 잡을 것이다. 물가에 더 방점을 둘 것이다. 그런데 연착륙은 보장 못하겠다. 이 말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루 이틀 오늘까지 하면 3일째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금리를 과하게 올리면서 경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증시가 선반영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냥 괜찮다.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도 보장 못하겠어. 연준 의장이 그런 말을 하면서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나왔던 게 미국의 국내 GDP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마이너스로 나왔죠.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 타격이 컸던 게 1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빠르게 올렸던 거고 2분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계속 올라가다가 한 번 꺾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온 것도 살짝 꺾였어요. 또 안 좋은 뉴스는 뭐였냐면 이제 오펙인데 증산을 한다라고 했지만 지난달 하루 300만 배럴 적게 생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산만 뿜어줘도 유가가 이렇게 110달러가 넘지는 않았을 텐데 공급이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름만 제대로 찍어주고 나면은 인플레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문제, 나이지리아 문제가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사우디로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잡힐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도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고 결국 이란이 핵실험을 하면서 핵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공언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열받을 거고 바이든이 사우디로 갔을 때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이 뭐 의견이 잘 나와서 서로 만족할 만한 딜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 회담마저 깨져버리면은 사우디가 난 독자적으로 뭐 이란이랑 싸우겠다, 핵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아주 다크할 가능성도 아주 긍정적일 가능성도 없는 중간적인 애매한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문제도 있는데 나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스웨덴과 핀란드를 이제 회원국으로 공식 초청했다라는 점, 터키, 튀르크예가 이거를 허가를 해주면서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토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군사 배치하면은 맞대응을 하겠다.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걸 배치해서 모스크바를 위협한다라던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래서 아마 근처에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찝찝한 거죠. 유럽이랑 이제 러시아 사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던 게 저번 주였던 거고 이번 주부터는 이 나토 일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냉각돼 버렸죠. 아 이거 오래 가겠다. 아마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에 더 베팅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뭐 이런 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 상황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요. 섹터별로 보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쪽, 기술 쪽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무너지면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거세서 이제 57,000 전자가 됐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파는 거냐?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겠죠. 지금 반도체 수요를 약세로 본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반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오른다라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에 대해서 베팅의 베팅. 이게 반도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나노 양산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 우르르 떨어졌다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주가 하락은 테슬라랑 연관이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3일
동안 하락하면서 전기차 쪽에 대한 분위기가 냉각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낮추는 전망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기차는 이제 많이 침체될 거다. 차라리 전기차 소재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의 분위기를 가라앉혀버렸죠. 코스닥을 보면은 전기차 소재, 2차 전지 섹터가 반도체 장비주들도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만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중국 증시는 왜 오르는 거야? 라고 보시면요, 중국 증시는 2달 내내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다 하락하는데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거의 벤자민 버튼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표 때문에 그래요.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지고 증명을 해주면서 벌써 2달부터 내리 달렸죠. 지표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지수는 오르는 거고, 지표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도 중국이랑 관련 있는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행주라던가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들, 화학주라던가 이런 것들 좋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나토가 또 문제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나토 쪽이랑 친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센터에 있잖아요. 왼쪽에는 유럽, 오른쪽에는 일본과 한국이 양쪽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 뒤편에는 미국이 있죠. 미국이 유럽도 지원하고 아시아도 지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고, 이 나토 문구에다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중국에서도 기분 나쁘다. 한번 두고 봐라.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지수는 좋지 않지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2달 연속으로 꺾였습니다. 방금 나온 지표이긴 한데요. 이렇게 꺾이면서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 게임이 7월 13, 14, 15 근원 소비자 물가, 생산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거냐 아니면은 두려움을 줄 거냐가 정해지겠죠. 또 이거에 따라서 7월 29일 이때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나온 지표가 2주 뒤에 대한 선행 지표라 보는 거고, 2주 뒤에 나오는 지표가 또 2주 뒤에 나올 금리 결정에 대한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C가 2달 연속으로 꺾이면서 혹시 인플레 꺾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긴장했던 지수가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아주 나빴는데 그래도 희망이 조금 보였다 라는 거죠. 인플레 꺾이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나쁜데 저 지표는 왜 저래?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은 투아웃에서 안타 쳐서 1루 나간 겁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크하죠. 투아웃에 1루 진출하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안타 하나 잘 치면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도 희망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지표인데요.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고 팔고 하지만 전반적인 규모로 보면은 매수세에 가깝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해지를 걸었다라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보면은 옵션은 매도를 쳐놨습니다. 합성 포지션으로 보면은 기대하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만에 1년 만에 나온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서 나쁜 소식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소식, 이렇게 양쪽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다크한 소식들이 7할 정도 이상이고, 희망 같은 소식은 한 20%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요새 힘들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탈모인들의 응원이 자꾸 오고 있어요. 이렇게 탈모 샴푸라던가 탈모인들이 힘내세요. 아닙니다. 저는 증시가 오르면 잘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날이 오겠죠. 기다려보고 있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분명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다크하게 볼 필요는 없고, 악재일 때는 호재가 뭐가 있나 바라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호재가 많을 때는 악재가 뭐가 있나 바라보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시각을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이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